이어서 이제 그 지지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요. 33페이지에 나오는 지지, 요거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지지 합충과 방합, 삼합의 어떤 심리와 장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간 글자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쉽게 머리에 탁탁 들어온다. 그래서 천간 글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간 글자가 지지의 지장간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곳에 두 개나 세 개의 글자로 비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해당 표, 33페이지에 이 해당하는 표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이라는 글자 밑에 하단에 세 글자 보이시죠?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 병,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묘목에는 갑, 을, 그 다음에 을개, 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사화에는 뭐가 들어가요? 무, 경, 병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 기, 정, 그렇죠? 그 다음에 정, 을, 기. 그 다음에 신금에는 무, 임, 경. 그 다음에 경,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신정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수에는 무, 갑, 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임, 개. 그 다음에 개, 신, 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공통사항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밑에 숫자가 똑같아요. 밑에 비율 숫자가 보시죠? 몇으로요? 7, 7, 16 7, 7, 16 7, 7, 16 7, 7, 16 다 똑같아요. 이거 외우는 게 쉬운 거야. 그 다음 끝에 것도 보세요. 그거 뭐로? 9, 3, 18 9, 3, 18 다 돼 있죠? 예. 그리고 10대 20 여기만 10, 9, 11 여기는 10대 20 10대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요. 이건 매트릭스처럼 어떤 환경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 처음 배울 때는요. 이렇게 요거 딸랑 무병갑 들어가 있고 776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 도표화한 것을 하면 쉽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구조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외우면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여기 보시면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갑목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보이실 거고 을목이 을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과 음이 양과 양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묘진이 합을 이루는데 그게 뭐로 합을 이루냐? 목이라는 에너지로 합을 이루고 사오미는 화로,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으로,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라는 에너지로 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임묘진의 인하고 묘는 당연히 목이죠. 목기인데 진토가 뭐가 된다? 목기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목기로. 그 다음에 이것도 사오민의 사오는 불인데 미토는 불과 합세한다. 그러니까 화기와 합세한다. 이것도 술토도 금기와 합세하고 그 축토도 수기와 합세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방합의 개념입니다. 방합, 방향의 합.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리고 이 에너지들이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축선으로 하는 것을 위에다가 상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속의 합이다라고 써 있어요. 가속. 가속이 뭐예요?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임묘진이라는 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기에 뭐가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 이런 의미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감정,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정, 금기는 생각, 수기는 생각 이렇게 해서 목기는 행동이
임묘진이 같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빠르게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감정이 빠르게 작동을 한다. 신유술은 결정이 빠르게 작동한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생각이 빠르게 작동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도 구조가 똑같아요. 병화라는 에너지가 연결이 돼 있고 정화 에너지 연결돼 있고요. 경금 에너지 연결돼 있어요. 신금과 신금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수 연결이 돼 있고 개수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거기에 써 있는데 여기에는 양의 합을 이루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임묘, 사오, 신유, 해자라는 글자는 양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묘진, 오미, 유술, 자축은 뭐 음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양합은 드러나는 합이고 음합은 안에 있는 합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 합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합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자, 행동이 인묘합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묘진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 인묘합은 행동을 실천하는 힘이 강한 거라면 묘진합은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묘진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달려가서 쾅 하고 달려들어도 아이고 하고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지, 부담. 그러니까 목기가 약하면 음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아이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음목이 없는 사람은 애들 뭐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무조건 막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생긴다니까. 음목이 없으면 상대방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하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 중에 또는 여성들 중에 묘진목이 너무 강하면 맞는 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여 버려요. 때리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맞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왜?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니까. 소위 말해서 맷집이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사오합도 있고 오미합도 있어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하고 진이 있다고 해서 목의 합을 이룬다 안 이룬다?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묘가 있거나 또는 묘진이 있을 때만 합이 성립이 되고 인묘진이 같이 있을 때도 합이 성립됩니다. 달리 말하면 묘목이 오화가 유금이 자수가 존재해야만 합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오합은 양합이죠. 그럼 감정이 바깥으로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화와 오화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 바깥으로 금방 드러나요. 근데 오미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정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삐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감정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확 발산이 되면 여기는 감정이 머물러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금방 고백을 해요. 널 사랑해! 근데 여기서는 은근히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금방 꺼질 수도 있어요. 불이. 근데 여기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에너지, 자, 위에 보시면 요 라인에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마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건 활동성. 그 다음에 뭐예요? 빠름. 그 다음에 역동을 의미하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뭐가 빠르고 뭐가 활동적이고 뭐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요 묘목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화라고 써 있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매력이죠. 인기죠. 발산이죠. 행동을 묘목이 있는 사람은 매력으로 발산하고 인기로 발산하고 매력을 발산한다. 이 의미예요. 자, 진토가 있는 분은 명예죠. 명예인데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고 고집 부리고 끈기가 있다. 자, 행동을 고집 부리는 에너지, 진토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기가 가장 힘든 에너지가 뭐다? 진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행동,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게 어디다? 진토예요. 그러면 요 미토는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자기의 감정을 고집하기 때문에 감정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고,
여기는 술토는 자기의 결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고 축토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금방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분석해도요. 애니어그램이나 MBTI보다 훨씬 정확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사오합이나 오미합이 감정의 음양이라면 자, 요 신유합이나 유술합은 또 다른 개념이죠. 자, 신유합은 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빨리 급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술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내 안에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 내가 안에 결정을 해놓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예, 그 다음에 해자합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빨리빨리 전환하고 빨리빨리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해자라는 수기가 있는 사람들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예? 자기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어? 자, 폭포수인데 폭포수. 자, 그 다음에 자축은 그 생각이 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축수 생각 바꾸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 가도요 잘 안 바꿔요. 예. 거기에 머물러요. 그 생각에 머물러요. 그 생각에. 고정화된 그 생각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인이라는 것은 제가 그 특수한 글자를 나타내는 그거를 설명할 때 신살론을 설명할 때 인이라는 것은 뭐고 사라는 건 뭐고 신금이라는 건 뭐고 해라는 건 뭐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영마의 에너지로 인사신해가 있는데 그중에 인목은 행동을 그냥 빠르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감정, 이거는 결정, 이거는 생각.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좌오묘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나를 알아달라는 의미예요. 자, 나의 행동을 알아줘, 나의 감정을 알아줘, 나의 결정을 알아줘, 나의 생각을 알아달라는 의미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목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어우, 행동 이쁘게 하네, 귀엽네, 깜찍하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삐져요. 여기는 오하는 그랬어, 감정이 마음이 아팠어. 그래, 그럴 수 있어. 힘들겠구나. 마음이 참, 나도 그냥 공감이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예, 뭐라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유금도. 유금은, 네가 결정한 거야? 짱이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수는 네 생각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요 에너지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예,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진술충미라는 글자는 뭐냐면 고집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집 부리는 게 명예적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뭐의 자존심? 행동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감정의 자존심 버려야 되고 결정의 자존심 버려야 되고 생각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 자존감이 너무 세지면 타협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외골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토기가 강한 사람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내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면도 있는데 반대로 남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방합을 얘기한 겁니다. 방합은 뭐의 합? 가속의 합이다. 가속의 합은 속도가 빠르다.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예, 그래서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급작스럽게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삼합이라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는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삼합은,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병화와 여기 있는 병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화와 여기 있는 정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오술이라고 하는 게 삼합으로 묶이게 되면 합을 이루면서 무슨 합이 되냐면 지속의 합이 됩니다. 지속의 합. 자, 끊임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끊임이 없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에너지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냥 무한동력이에요. 무한동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인호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땔감을 주는 불이 되는 거예요. 땔감을 주는 불. 그러면 꺼지지 않죠. 자, 거기다가 오수라가 돼 있으면 뭐예요? 땔감을 탄 다음에 쟤까지 다 치워줘. 그러니까 얼마나 화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인호술 화국이 된 사람들은 불의 기운이 늘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되고 감정에 의해서 뭐가 결정의 고집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의 결정의 고집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급작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인한 내 행동으로 인한 감정 유발된 것이 뭐로?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을 내는 거예요.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놈 죽여! 그럼 진짜 죽여버려요. 응?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라고. 특히나 올해 병월 같은 때, 갑오년 뭐 이렇게 병월 같은 때 오화가 막 작동을 하고. 근데 이게요, 원래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 근데 인목이나 술토만 있다가 갑자기 이게 등장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예. 인목하고 술토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다들. 예. 예. 자, 인목하고 술토만 있는 사람이 오화가 딱 등장하면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이제 참기 힘들어요. 예. 막 그냥 들끓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하라. 그 다음에 사유축이죠. 예. 여기 보면은 사유축. 예, 여기 경금 가운데 있는 경금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요. 신금하고 여기 축토에 있는 신금이 연결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내 감정적 결정이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결정으로 생각을 계속하니 그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유축 근곡의 이 사람은 집요함의 화신이에요. 집요함의 화신. 예, 집요함의 화신. 예, 사유축 근금은 상당히 집요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그거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해결을 봐요. 예,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기 그 중국의 갑부 중에 마윈이라고 하세요. 마윈, 알리바바 아시죠? 그거의 그 대장이 마윈이잖아요. 사장이. 그 얼굴이 사유축 근국 얼굴이에요. 약간 눌린 듯한. 예. 왜냐면 집요한 얼굴. 예. 요렇게 눌리는 거랑 요렇게 눌리는 건 완전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요 사유축 근국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집념의 그 마음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예. 한번 꽂히면 예. 그놈만 패는 거죠. 그놈만 패요. 예, 만약에 바나나에 꽂히면 1년 360 바나나만 먹는 거예요. 바나나만. 예, 이게 사유축 근국이야. 이게. 예? 막 감자에 꽂혔다. 그러면 뭐예요? 1년 365일 감자만 먹는 거예요. 감자만. 다른 거 안 먹어. 예, 예. 그런 기질이 사유축 근국이에요. 많이 깨달으셨네. 예, 자,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은 신자진은 임수라는 글자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는 글자가 여기 있는 진토랑 연결해서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진 수의 기운이 되면 신자수는 뭐냐면 바위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결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결정에 따라 또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쫙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로 한다? 실천을 해버려. 내 생각을 내가 결정한 생각을 뭐 해버린다고요? 해버려.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은요. 내가 몰입된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생각한 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거 없는 게 있어지는 거죠. 예, 그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야. 예,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없는 게 그냥 바로 일어난 거.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나를 욕했을 거야. 응? 자, 욕했을 거야라고 결정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응?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가서 뜬금없이 가가지고 너 나 욕했지?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야, 분명히 너 욕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소설을 쓰는 분들이죠. 신자진 수국.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 됐을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신권과 진토만 있었는데 자수가 딱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진실이에요. 자살을 하고. 왜?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져요. 예,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인호술 화국이 된 사람은 몸에서 불내가 나요. 불. 그러니까 탄내 있죠. 탄내. 그리고 예, 사유축 금국이 된 사람 피비린내 같은 아주 그 비린 그 냄새 있어요. 비린 냄새. 피비린내 같은 거. 살기라고 그러죠. 이 살기. 냄새 나나? 예, 살기. 예, 약간 그런 게 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된 사람들은 쩐내 나요. 쩐내. 예? 그래서 약간 그 바다 그 생선 썩은 내 같은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냄새가 안 나다가 나니까 자꾸 냄새 맡고 예, 이래요. 그 다음에 해수에 감목하고 뭐예요? 묘목에 감목하고 미토에 을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묘미 예, 목국이 되는 거예요. 목. 이 사람들은 해묘미가 있는 사람은 몸에서 쉰내가 많이 진동합니다. 쉰내 아세요? 예. 자, 그래서 해수, 생각에 의해서 나의 뭐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옮긴 것을 뭐예요? 감정으로 유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수반하고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뭐가 생겼다? 지속이 생긴 거예요. 지속.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가 뭐냐? 1순위 뭐겠어요? 삼합이에요. 삼합. 삼합이 1순위고 2순위가 방합. 그 다음에 3순위가 육합이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육합이라는 것은 환경의 합인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거기에 보면 간담, 뭐 심장, 소장, 대장 뭐 이런 내용이 중간에 써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자, 인호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가 세다는 거예요? 네, 인호합 화잖아요. 화. 예, 심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자, 사유금은 예, 거기 나오잖아요. 대장. 왜냐면 양의 합이기 때문에 소장,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양의 합은 그쪽으로, 음의 합은 그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인호합은 소장, 오수라는 심장이 강한 거예요. 음의 합으로.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과 양을 구분해서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합이 있는 분 있으세요? 삼합 또는 방합. 예. 예. 어떤 삼합? 여기 사유축 금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인호술. 예, 인호술. 예. 그러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수덩이 되는 거예요. 수덩이. 예. 예. 여기는 맨날 눌려 사는 거예요. 여기는. 사유축 금국은. 예. 몸이 눌리는 거예요. 계속.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예. 눌려 있는 듯한 느낌. 예. 맨날 무거운 거예요. 예. 몸이. 예. 너무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같이 함께 보시는 것이 이 삼합이다. 그래서 성격적인 것이 바로 대조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사화 있고 유금 있고 축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사화. 감정이 빠르고 또 유금. 자기 결정을 알아주길 원하고 또 생각이 예, 생각이 고집. 내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다. 이게 딱 나오죠. 거기에 무슨 글자 하나 더 있냐면 해수도 있네. 해수 딱 하나 있죠. 그럼 뭐예요? 생각도 빠르게 바뀐다. 예. 요 글자죠. 거기다가 충으로 보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이충이 있어요. 몰입이 되게 되죠. 금국의 몰입이면요. 거의 뭐 죽었다 봐야죠.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그냥 잘 보이셔야 돼. 잘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삼합이라는 개념이 부자종이라고 해서 가정의 합, 그래서 이제 가족의 합, 혈육의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끈끈하고 친한 합이다. 그래서 늘 에너지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진축이나 미술같이 충돌이 없는 상태로 지지의 토기라고 하는 토의 글자, 여기 진축이나 미술같이 요 에너지가 충돌이 없는 상태로 3개가 이상 있으면 뭐다? 토국에 해당된다. 토국들은 고집쟁이에요. 일단 고집쟁이.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장기 판세를 의미한다. 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은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방합이 나오고 방합도 설명을 했죠. 붕합이다, 친구의 합이다. 자, 급할 땐 친구 불러요, 가족 불러요? 친구 많이 부르죠. 그래서 방합이 왜 가속의 합이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요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동을 빨리 취해가지고 얻는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방합이 임묘진 합이 있는 사람은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아지면 힘이 강하다 해서 문제 처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 처리 능력. 그래서 임묘진은 행동의 문제 처리하는 거, 사오미는 감정의 문제 처리하는 거, 신유술은 결정의 문제 처리하는 거, 해자축은 생각의 문제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한 어떤 아이디어는 해자축, 급한 결정을 볼 때는 신유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요. 이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묘진이나 자 내가 뭔가를 빨리 내일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한테 딱 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확 해버리고 말아요. 자 여기 감정, 표현,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열받았어, 승질났어. 그러면 이 사람 딱 부르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바로 나와. 그 다음에 이 신유술은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그 판단을 할 때 이 신유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금방 되고 자 해자축은 생각이 너무 빠져 있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해자축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만나면 금방 아이디어를 내줘요. 아시겠죠? 그거를 주변 사람 에너지를 딱 받다가 그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러면 얻는 갖다 써먹으면 돼. 자기가 골머리 썩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보시면 모르는 거를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연구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저희 그 안양의 어떤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한 며칠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제가 없었을 때. 그런데 그걸 고민하다가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게 5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공자님 말씀에 미련한 자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한마디를 듣는 게 훨씬 빠르다. 그 얘기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경험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내가 생판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걸 갖다가 내가 어거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는 확실히 도움 받고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문제로 바라볼 때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로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게 작동이 안 됐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전문기사야. 그러면 이거 딱 문제 봉착하면 이걸 문제로 보겠어요? 어느 해결해 버리지? 못하면 그냥 해결 못하는 거고 그냥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빨리 파악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용이 아니라 활용. 이용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롭게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육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육합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어제 엄청난 질문을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막 그냥 똑바로 말을 안 하냐고 막 나한테. 자, 우와.
자, 이게 우리가 회전하는 지구의 모양을 본따서 이게 방향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방합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인묘질이라는 거, 사오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이 이게 북의 방향, 여기는 동의 방향, 남, 서 이렇게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의 합이라고 했던 거고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회전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의 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 합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인, 오, 술. 자,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딱 그리죠. 이 삼각형은 결속의 합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결속의 합이기 때문에. 딱 묶여서 무슨 저기 뭐라고 그래요? 볼트 조여놓은 것처럼 딱 묶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육합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이거죠. 육합이라는 거는 육합은 환경의 합이자 이거는 지구 자전축과 결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하는 지구의 에너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자축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토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해 목이 된다 또는 묘술 화가 된다. 그 다음에 진유 금이 된다. 그 다음에 사신 수가 된다. 오미 화인데 무화다라고 했어요. 예, 무화. 이게 화가 아니다. 화긴 한데 불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요거를 가운데 축선을 이렇게 나누면 이게 23.5도 예, 지구가 기울어진 그 방향축이에요. 이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 그러면 이제 지구로 보면 이 자축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는 남극을 의미하고 여기는 북극을 의미합니다. 북극. 자, 보세요. 남극이 자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자축이 뭐라고 그래요? 합이 되면 수죠. 근데 이게 왜 토가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육합, 물론 삼합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환경의 합으로 인해서 자축이 토가 되느냐?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주구조를 보면 계절을 나타내는 이 월지의 글자가 뭐일 때? 사, 오, 미월일 때, 이거 여름일 때 자축이 토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사오미월인데 여기에 자수나 축토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수로 합을 보지 말고 뭐로 보라? 네, 토로 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자축이라는 글자가 합을 했을 때 뭐로 봐라? 토로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때 사오미월이 아닌 다른 때는 뭐로 봐요? 수로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으로 봐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계절학적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극이 왜 그러냐면 남극 가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여름에는요. 남극이 대륙이 보여요. 대륙. 땅이 이렇게 보이다가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이는 거죠. 여름에만 땅이 이렇게 보였다가 나머지 계절에는 눈으로 덮여버려요. 그게 남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예전 선조들이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네목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남부 아마존, 남아메리카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중부쯤 되어 있는 남반구의 뭐예요? 밀림지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습이 많은, 비가 많은 나무, 울타리 나무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네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욕구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목이 어떠한 것을 합해서 그 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목과 해수가 같이 합을 하게 되면 뭐다? 목기로 본다. 근데 목기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목의 기운에 뭐를 준다? 수기를 줘서 성장을 빠르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해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식 성장,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혹시 인해목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내목은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 이내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예, 요쪽 그 페루나 그 남미 사람들 얼굴 모양 비슷해요. 또 생긴 것도. 예, 그래서 약간 남미스하죠. 예, 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이런 쪽 사람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다음에 묘술화는요 적도 지방이에요. 적도 지방. 자, 그래서 황량한 술토와 나무가 광야에 심겨져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끈한데 밤에는 어때요? 차갑죠. 그래서 사막의 기후와 같은 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얼어 죽는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도 쪽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벗고 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차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거기 겨울이 심각한 데는 10도 이상 떨어지면 원래하게 춥기 때문에 추운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오히려 거기는 어떻게 죽어요? 열사병에 죽어요. 열사병. 그래서 러시아 쪽은 갑자기 여름에 뜨거워지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적도 지방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왜냐면 온도차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식물도 온도차가 빨리 급격히 나면 식물도 금방 죽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묘술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묘목이 술토와 합을 한다라는데 뭐로 합을 해요? 화. 화인데 어떤 화냐면 까칠한 화예요. 까칠한 화. 아주 그냥 용접봉 같은 까칠한 화. 예. 그래서 묘술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근데 나쁠 때는 예. 뭐 똑같다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중동 사람들을 의미해요. 중동 지역 사람들. 그래서 중동 사람 아세요? 중동 사람? 예, 중동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을 때는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아닐 때는 테러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감정을 극하게 드러내요. 그다음 말할 때 보세요.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말할 때 작은 얘기예요? 막 목소리 올라가죠. 하면서 막 올라가죠. 아블라블라블락 하면서 위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말하면서 목소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예, 묘술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피치가 올라가. 그게 이제 그런 에너지의 그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술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 느낌이 있어요. 이 묘술화가 있는 사람들. 약간 중동스하고 예, 그 아랍 쪽 사람들 얼굴 모양이 싹 있어요. 예, 신기하죠? 진유합금. 이 진유합금은 진월에 유금, 즉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열매를 맺기 얼마나 급해. 그렇죠? 빠른 결과, 빠르게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유합금이 되어 있는 이 그 보통 지역은 지금의 뭐와 같냐면 그 선진국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빨리빨리 급하게 돌아가요. 예, 그게 지금 대부분 선진국이 그 자리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변화하고 이게 진유합금. 빠른 결과를 원하는 거. 그래서 진유합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제 만났는데요. 어제 어떤 저기 상담을 했는데 저기 울산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왔는데 예, 기후일주인데 이 진유합금이 세요. 그 다음에 신시생이야. 그러니까 결정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느긋한 사람이고 본인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적으로 그랬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말을 주로 할 것이고 뭘 생각하냐? 빨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말할 것이다. 그랬더니 따라온 딸이 21살짜리 딸이 빵 터져가지고 예, 막 뒤로 자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말투가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기질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그래서 진유합금이 있는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힘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진유합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유합금. 예, 예. 대운에 들어와도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 예, 예. 답이 빨리 안 나오면 빨리 안 나오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 예, 예. 눈에 힘이 가요. 이렇게 눈에 딱 힘이 가요. 이렇게 눈에 힘이 가. 예, 예. 응? 왜냐하면 금기가 뭐를 극해요?
금기가 뭐를 극해요? 목기를 극하죠. 목기가 눈이잖아요. 눈이 벌써 팍 찌그러져 이렇게 콱. 예? 그러면서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거나 눈이 팍 찌그러져서 눈을 확 이래요. 예, 레이저가 나오려고. 자, 사신수는 러시아 지방 북부의 그 러시아나 북유럽을 의미해요. 이게 감정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인데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화끈하잖아요. 원래 화끈하고 뭐 말도 보세요. 러시아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말을 굉장히 세게 하잖아요. 예, 폼 엄청 잡고. 그래서 수기 즉 생각이 감정과 결정에 의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그 외교 정책은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늘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신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때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요니까. 감정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사유축 금국처럼 한번 끝내놓으면 끝이라는 그런 관념이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조금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미화는 무슨 얘기냐? 요거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거의 반대 개념. 월지에 뭐가 무슨 월? 월지에 겨울인 해, 자, 축월에, 예, 축월에 예, 오화하고 미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화로 보는 거지만 열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을. 그래 무화. 예, 무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야, 씨, 성질 났어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성질 났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질 났어요. 그런데 야, 성질 났다니까 나 진짜 화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진짜 화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화났단 말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화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냐면 화기 표현은 있는데 불은 없는 거예요. 열증이 없는 거예요. 열증이. 그래서 겨울의 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햇빛이 뜨거워요? 안 뜨겁잖아요. 그건 그런 느낌이에요. 빛은 있어. 예, 빛은 있어. 제가 화난 건 같아.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나온다? 예, 차분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오미화가 되는 무화. 그래서 이거 백야라는 의미도 있어요. 백야 아세요? 그러니까 화기가 늘 저기 빛이 늘 일정 기간 쭉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좀 밝음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감정이 억눌려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심장이 안 받쳐주잖아요. 겨울에 심장이니까 심장이 안 받쳐주니까 심장만 벌렁거리고 소리는 안 나가는 거죠. 심장이 세야 소리도 나는데. 왜냐하면 입의 기운이라는 게 혀의 기운, 입의 기운은 화기거든요. 불. 소리 지르려도 불이 있어야 소리 질러요. 그런데 심장이 약해. 그러면 야 이거밖에 안 나요. 왜 그래? 이렇게. 근데 이게 세면 소리가 확 나옵니다. 막 소리 빡빡 지를 수 있죠. 예. 나는 좀 소리 좀 지른다. 예. 불이 없이는 소리가 안 나와. 예. 불이 좀 센 사람들이 그냥 확 지를 수 있어요.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예. 예. 뒤에 계신 분 인정해요. 자, 그래서 이게 육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조건부합이에요. 조건부합. 그러니까 환경에서 무슨 얘기냐? 진월이나 유금월에 작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토나 유금이 있는 사람이 진월이나 유금이 있는 때가 오면 그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토가 있는데 유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또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유금이 있는데 진토가 있는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후일주인데 뭐 임진일주나 또는 뭐 무슨 갑진일주 이렇게 만나면 뭔가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둘이서. 예, 빨리 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언능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구랑 만나면 일사천리로 일이 되고 누구랑 만나면 일사천리로 일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빨리빨리 진척되는 이유와 일이 느리게 가는 이유는 그 둘의 합에 의한 속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반, 뭐 전문가반 또는 중급반에서도 계속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6합까지 하시고 이제는 6충이 나오는데요. 이 6충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충이라는 것은 이 서로 간의 대립으로 일어나는 충인데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를 참고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문학을 알면 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잠깐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세요. 예.